형님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중에 하나가 인제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 블랙박스 스튜디오 SOM 예 이렇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활용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잡지로만 인제 보던 분을 제 후배를 통해 가지고 인제 신천 선생님을 알게 됐고 그 후로도 저한테 많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좋은 이야기 많이 인커리지 되게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인제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도 이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우리 신인창 선생님한테 도움을 드린다고 얘기하면 좀 애매하고 어쨌든 나 혼자 듣기 아까운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인창 선생님한테 '브레인 프로필을 한번 찍어 보면 어떨까?'라는 개념으로 제가 인제 한번 이렇게 편하게 뭔가 이렇게 정해 놓고 하지 말고 시간 저희도 이제 뺏으면 좀 저가 죄송스러우니까 고렇게 시작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이라든지 피드백들 뭐 라이브 참여라든지 아니면 오픈 카톡방에 오셔 가지고 질문을 막 던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인제 신재 선생님이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현업으로 매니저를 하시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진행하시고 계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5년 뒤, 10년 뒤 혹은 바로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동시에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제 특화된 어떤 환경에 맞춰서는 인제 다소 약간은 뭐랄까요? 다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 감안하셔 가지고 신입사 선생님도 최대한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고 그다음에 BIM 산업이 좀 약간 보다 확장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선배의 마음으로서 후배님들에게 정보를 드린다는 관점으로 좀 여러분들도 유념해서 드려 주시면서 좀 같이 인터랙션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저번에 인제 제가 댓글을 좀 갖고 왔거든요. 저번에 인제 라이브를 하고 그게 사운드가 잘못 들어갔어.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한번 피드백 좀 주세요. 사운드 제대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막 기계음처럼 들어가 가지고 어쨌든 편집을 해서 다시 올렸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인제 댓글을 달아 주신 것들이 있어서 우리 신청 선생님이랑 한번 간단하게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 시간 정도 분량인가 그랬는데 그걸 제가 잘랐어요. 잘라 가지고 한 6개 테이프로 따로 인제 올려 드렸는데 그중에 하나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옥 같은 강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솔직히 이런 강의 경험은 내 돈 내고도 들을 수 없는 소중한 살아있는 정보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정확하게 인제 신재 선생님이랑 제가 미국에서 도움받은 다른 형님들이랑도 이야기할 때도 제가 NJ 채널 시작할 때도 사실 그 도움을 나누자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한 건데 제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또 느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댓글을 한번 또 살짝 가져와서 읽어 보면은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특별히 여기 질문도 함께 인제 주신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BIM 프로젝트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과 말씀하신 것들이 공감이 되는 반면에 새로운 관점에서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인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코드화되어 가는 상황에 AI가 개발되어 가는 인제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AI가 실무에 투입되면 BIM 관련 산업은 어떻게 바뀔 건지 그죠? BIM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제 좀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컨셉을 되게 모르겠어요. 그 AI의 어떤 그 전체적인 데피니션은 다들 알 듯하면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기 어렵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제 생각에는 알 것 같으면서도 긴가민가한 이유가 되게 '없었던 게 새로 생겼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AI를 우리가 활용하는 입장에서 그 목적으로 보면은 가장 최적화된 답을 빠른 시간 안에 얻을 수 있고 그것들을 되게 큰 뭐랄까 기회비용이 없다라는 게 그게 뭐 오토메이션이든 어떻게 됐든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아주 뭔가 준비되어 있을 때 그것들을 과거보다 훨씬 더 즉흥적이라는 말을 맞는지 모르겠는데 더 빠른 시간 안에 정답을 더 할 수 있는 그 컨틴전시를 줄여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그냥 그게 과거보다 되게 효율이 좋아졌다라는 정도의 표현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실무적으로는 차원에서는 좀 어프로치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없는 거를 우리가 갑자기 새롭게 뭔가 이걸 통해서 과거에 할 수 없었던 걸만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더 퀄리티 높은 서비스다, 그런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진입 장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고 또 그 비즈니스적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에 주어지는 정보들을 과거에는 되게 주어진 테이블 안에 정보들만 갖고선 우리가 파악을 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좀 더 다양한 정보들, 그만큼 정보들은 많은데 그걸 과연 내가 얼마만큼 나의 그런 컨디션에 맞게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그 측면에서 좀 다각적으로 동시적으로 그 멀티 서브젝트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측면.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새롭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새롭지는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모르겠어요. 어떤 얘기를 제가 해드릴까 하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게 되게 실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AI다. 그러면 되게 아마 모든 회사들이나 모든 그런 쪽에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래, AI라는 얘기가 나오고 향후에 그런 것들이 정말 프로세스가 빨라지면서 과거에 보다 더 활용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과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머신러닝 얘기를 나오고 되게 뭔가 테크니컬한 접근으로 통해서 그게 뭘 할 수 있나 약간 이런 식으로 거꾸로 탑다운으로 얘기가 가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실무의 변화는 약간 바텀업이 돼야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AI라는 것도 내가 지금 그래 시간적인 거나 여러 가지 그런 기회비용적인 것 때문에 못하고 있던 거는 뭐였으며 그리고 주어진 정보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정보들을 내가 가장 활용하는 데 있어서 힘들었던 그런 포인트가 뭐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거에서 시작해서 그렇다면 다양한 그런 AI 컨셉 어프로치 여기에 접목을 시켰을 때 지금의 문제들이 조금 해결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효율적인 그런 거죠. 뭐 내가 필요한 뭐 그래요. AI든 머신러닝이든 그 기술이 그렇게 하이테크 기술이 필요 없는 없음에 그러니까 되게 로우테크의 접근 기술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똑같은 얘기지만 '아 이런 기술들이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는구나.'의 첫 단추를 내가 껴보고 그거에 대한 실효성을 느끼면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치가 늘어나고 더 빠른 기술, 더 효율적인 기술을 통해서 내가 더 이것들을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목표가 생기고 그거에 대해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음, 좀 막연하게 이런 게 되니까 자동화가 된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럼 음, 우리 거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은 어쨌든 해야 되거든. 음. 그렇게 가다 보면 오히려 더 진입장벽을 더 멀게 느껴지는 그런 맞아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봤을 때는. 이게 저는 약간 어떤 식으로 생각이 되냐면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 메인 이제 메뉴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가끔가다 학생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너무 어렵고 이게 잘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갖고 오고 해외의 어떤 이그젠플들을 막 갖고 와서 막 설명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어떤 코딩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그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마치 내가 어떤 그 소설을 쓴다고 했는데 그걸 영어로 써서 내가 어떤 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보여줘야 돼. 그러면은 이 영어 문제가 아니라 내 아이디어가 없는 거야. 내 아이디어가 있고 그것들을 충분하면 영어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아주 둔탁하지만 거칠지만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분명히 실력이 느는 거고.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 케이스가 분명히 있다. 가령 이제 뭐 AI 같은 경우도 그냥 모델을 넣게 되면 저는 일반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학습을 한다는 거는 돈을 들이고 시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는데 그게 잘못되고 약간 다 이상한 그런 거면은 사실 여러분들 그렇잖아. 예. 그래서 약간 학습을 하거나 그거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나 어떤 강의를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우리가 해커의 마음으로 약간 본질을 파악하고 들어가야 된다.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주장을 하는 케이스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매스미디어나 이런 걸로 이해하지 말고 좀 약간 학습을 간단하게라도 해 보고 원리를 파악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런 부분에 쓸 수 있겠지. 디자인하다가 야 요거는 약간 그러한 어프로치를 써 보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명확하고 클리어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먼저 학습을 하기를 원하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우리가 스케치업이라든지 라이너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도 되게 단순한 명령어의 조합으로 5만 가지 것들을 5만이 뭐야, 10만, 100만 가지 것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거는 그 도구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내가 그거에 대한 생각과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 도구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쿵짝쿵짝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 앞으로 5년 뒤, 10년 세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디자이너들이 갖고 있는 AI에 대한 포비아들, 그리고 AI에 대한 어떤 뭐라고 얘기하지? 되게 막연함들은 사실은 이제 학습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우리가 3D 뭐 디자인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거나 뭐 모형을 만들면서 경험을 쌓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은 주변에서 어떠한 기동량을 듣고 어떠한 마치 수학 문제를 답으로 외우는 건 똑같아. 숫자 하나 싹 바뀌면 답이 바뀌는데, 수학 1번은 1번에 뭐 3.5, 뭐 2번엔 0 이런 식으로 답을 외워봤자 결국에는 숫자 문제 유형이 그러니까 문제 유형은 그대로라도 그 예제의 숫자가 바뀌어버리면 아예 안드로메다 가는 것처럼 피할 수 없으면 좀 학습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걸 매스미디어로 학습을 하지 말고 컴퓨터 공학적 관점이라든지 좀 전문가들 현업에 혹은 이제 그 종사하고 그거를 공부하신 분들한테 정보를 얻어서 공부하면 이게 전혀 무섭지 않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나한테는 고인물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간 이런 기회라고 제가 MZ 세대들한테도 쇼츠를 얼마 전에 만들어 들었죠. 이 새로운 변화는 고인물들과 경쟁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프리패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이거를 같이 고인물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아젠다에 맞춰가지고 같이 무서워하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우물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뛰쳐나와가지고 이거를 잘 파도를 타고 가면은 가능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그럼 제가 저 화면을 하나 쉐어를 해서,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회사 차원, 실무 차원에서 그래 AI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이건 이제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 갈 거냐라는 이런 계획들이 벌써 꽤 됐어요. 되게 거의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0년이 아마 저희 회사에서는 처음으로 그런 AI나 여러 가지 디지털 디자인을 실제 이니시에이트 하는 그런 게 시작이 돼서 커뮤니티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리서치도 있고 테스트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상당 부분 테스트를 많이 해오고, 과연 우리한테 맞는 옷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AI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정말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 일의 스코프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들에 있어서 각 단계별이나 세부적으로 그 AI가 갖는 의미나 펑션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처음에 찾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과연 그런 AI라는 게 이렇다라는 게 있는데, 뭐 그게 어디까지 가능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럼 어떤 것들을 건드릴 수 있느냐에 대한 머티리얼들을 먼저 찾는 시각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리는 것들은 이건 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연구나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냥 대시보드 측면에서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그냥 플라웃 했는데, 뭐 간단하게 우리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초반에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되게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래밍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상의하는 단계, 그걸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프리나 얼리 프로젝트 단계라고 하면 그런 단계가 있을 테고, 우리가 미드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제 실제 우리가 디자인하는 단계가 있을 테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최종에 넘기고 뭐 예를 들어 그게 컨스트럭션 페이스가 가든 아니면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다양한 어떤 정보화되는 그런 단계로 가든, 이제 그런 사이드가 있어서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그 AEC 인더스트리 어떤 기준에 맞춰서 만약에 이걸 구분을 했을 때 과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느냐, AI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에요. 이걸 다루겠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뤄질 수가 있다라는 스터디가 먼저 필요한 거죠. 그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어포드 할 수 있는 게 뭔지는, 그리고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지는 그 다음 단계 때 이제 얘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것들이 있냐, 뭐 비즈니스 스터디에서 당연히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측을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예측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가장 컨텐저시가 적은 그런 쪽의 어떤 정답이라기보다는 정답에 가까울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할 때, 뭐 실제 저기 뭐 이런 더 단계 그 말 그대로 이제 프로젝트 개념으로 나가면 얼리 스테이지에서 과연 이 프로젝트에서 리스크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라는 거는 과거의 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 겪었던 그런 데이터들이 기반이 될 수 있겠죠. 비슷한 형태의 프로젝트들은 뭐가 있었는지를 찾는 것도 첫 번째일 테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뭐 AI라고 하면은 뭐 대단히 큰 개념이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과거랑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예를 들어 A라는 프로젝트 시작해. 야, 우리 옛날에 이런 비슷한 프로젝트 한 적 없었나? 뭐 A라는 프로젝트가 있다. 비슷한 프로그램에 비슷한 사이즈였다. 그럼 거기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어떤 것들이 요구됐었나? 뭐 이런 것들이었다. 거기에 빌딩 코드는 어떤 거였나? 이런 것들이었다.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정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놓고선 뭐 정말 하이라이트 해가면서 비슷한 점은 뭐였는지, 거기서 초반에 이루어졌던 이슈는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리니어하게밖에 찾을 수가 없었어. 이렇게 되니까 다음 단계 때 이게 문제였구나. 근데 지금 이거를 좀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별로도 달라질 테고 그때의 문제와 지금의 문제의 차이들, 그것들에 대한 우리가 변수를 세워가지고 계속 필터링을 다르게 돌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한 번 정답이 빵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사이트의 요구를 이 정도 이걸 들어줬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들이 남나, 그걸 약간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지. 이렇게 데이터들을 이렇게 약간 중간중간에 블럭을 놔두고, 쉽게 말해 이걸 했을 때는 얘가 더 중점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초반에 스터디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요구했던 뭐 이런 문제들, 뭐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 만약에 시빌 쪽의 문제가 처음에 컸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했을 때 최종 쪽의 디자인 단계 때 왔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책임을 지게 되는구나. 뭐 이 표현하기 좀 뭐한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멀티 크로싱 되어 있는 정보를 그러니까 이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 그러니까 한번 누군가 야 리뷰해봐.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충 엑셀 차트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경우의 스터디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좀 빠르게 초반에 비즈니스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어떤 정도의 우리가 말 그대로 뭐 그게 버짓이 됐든 뭐 시간이 됐든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들어갈 거예요. 초반 단계 때는. 그래서 빨리 넘어갈게요. 어떤 것들이 있나. 그 실제 어떻게 보면 이제 디자인 단계 때가 어떻게 보면 다들 좀 궁금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긴 뭐하고, 뭐 당연히 디자인의 뭐 옵티마이제이션이나 그다음에 현재 지금 익지스팅 돼 있는 빌딩에서 뭐 어떤 부분 만약에 리노베이션을 하거나 디모리션을 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순서에 따라 어떤 부분 뭐랄까요, 어떤 설비라는 개념으로 따지면 어떤 설비, 왜냐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데모리션하고 익지스팅 빌딩을 리노베이션 할 때는 현재 빌딩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다음 빌딩을 갖다가 말 그대로 이제 증축하는 부분들을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타임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시공 순서나 아니면 디자인 단계 때 따라서 어떻게 했을 때, 그러니까 케이스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10개의 케이스를 만들고 그거를 빠르게 이터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이제 그런 것들을, 왜냐면 우리가 그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로직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A라는 공간을 먼저 우리가 디모레이션 했을 때는 그 순서가 이렇게 된다. B라는 공간이 있을 때는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놔두고, 그것들이 놔두고 나서 거기서 이제 파라미터들을 공용화된 파라미터를 뽑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네 줄이 간 것들이 점점 이렇게 포인트들이 서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연결됐을 때 흔히 말하는 가장 그 크리티컬 패스라고 하죠. 크리티컬 패스를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약간 좀 빠른 과거에는 되게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런 인투이션으로 리니어하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를 좀 크로싱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저희도 계속 세팅을 해갖고 있고 활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프로젝트 중간에서는 대부분 다들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어널리시스나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테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핸드오버 할 때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AI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용자 입장 분석이나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여기 포인트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새로운 마켓을 우리가 여기서 창출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만 정보가 있잖아요. 우리는 정보를 생산한 거잖아요. 디자인을 했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사이드한테 더 어디셔널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마켓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AI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정보를 갖고 니네들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어떤 오토메이션의 개념으로 빌딩 메인터넌스가 되거나 아니면 사용자 분석이 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그 리테일이다. 그러면 무슨 그런 커머셜라이징 관련된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분석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어준다는 거는 그런 데이터 포맷을 맞춰준다던가 그것들에 대한 어떤 연관고리를 찾아줄 수 있는. 그래서 AI라는 게 우리가 뭔가 엔드 프로덕트를 만드는 개념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그 AI의 프로세스가 가능하게끔 데이터를 준비해주는 서비스. 사실은 그것도 되게 중요한 서비스거든요. 왜냐하면 AI가 아시다시피 garbage in, garbage out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해주는 비즈니스도 사실은 AI의 중요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 정보가 신뢰도 있는 정보냐를 갖고선도 사실은 AI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 자체라는 거는 뭔가의 정답을 내는 그런 프로세스로 보기도 쉽지만 그 정답을 내기 위한 과정을 준비해주는 비즈니스도 역시 이 AI의 비즈니스의 항목에 들어간다. 약간 그렇게 저 이제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뭐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금 세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걸 또 다시 이제 프로젝트 그 단계별로 해서 처음에 정말 정말 전략 정말 처음에 아주 플래닝하고 이제 이럴 단계 때는 우리가 그 챗봇을 많이 써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클라이언트 사이드나 아니면 내부적으로도 서로 간에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고 그것들 찾는 것 어떻게 보면 챗봇을 되게 챗 GPT 개념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가 세팅되어 있는 정보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찾는 정보에 대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기에 챗봇을 되게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챗봇을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우리가 프로젝트에 시작을 해서 클라이언트와의 여러 가지 그런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상당 부분 그 프로젝트에 기반한 챗봇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와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팅은 내부적으로도 특히 챗봇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빔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내적으로도 어떤 뭐 엔지니어 같은 디자이너가 특별하게 뭐 빔 관련된 질문이 있을 때 정말 과거처럼 뭐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채팅을 통해서 바로 뭐 이런 정보가 어떤 거냐 뭐 예를 들어 진짜 레빗 퀘션이야 뭐 이거 갑자기 여기 오브젝트가 안 보인다 내 뷰에 이거 왜 안 보이냐 뭐 이런 거 할 때도 되게 상당 부분은 비슷한 케이스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챗봇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좀 프로세스 자체를 원활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갑자기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뭐 여기서 피저빌리티 애널리시스나 여기 컨셉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현재 지금 기존에 있는 아키텍처 모델을 과연 뭐 어떻게 백그라운드 모델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뭔가 그러니까 왜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키텍처 모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뭐고 신뢰하지 못한 정보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빔을 할 때 그 어떤 식으로든 이제 구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AI는 되게 단순하게 되게 템플릿을 잘 만든다도 사실은 AI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정보를 그것들에 대한 어떤 퀄리티 체크를 한다는 입장에도 만약에 AI의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 뭐 세팅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는 큰 추계로 봤을 때는 AI 프로세서라고 보고 있으니까 모든 정보의 흐름을 끊기지 않고 가되 그것들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도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프로세스에 되게 인볼브 돼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뭐 디자인 단계 때는 사실 이거는 뭐 더할 나위 없죠. 뭐 다양하게 디자인 체크, 뭐 어널리시스, 뭐가 A와 B 중에 뭐가 더 좋은가, 뭐 이런 부분들을 뭐 해가지고 피저빌리티 어널리시스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쓰는 도구들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기능적인 AI의 기능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보의 효용성들 높이는 그러니까 그 흐름들을 유지하는 것들도 필요하다. 지금 제가 말이 좀 부언되고 있는데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정보 자체가 우리가 생산도 해야 되고 매니징도 해야 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생산된 정보가 매니징할 수 있는 매니징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QA/QC 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잘 포맷화 돼가지고 그 로직 안에 그 뭐랄까 알고리즘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해 주는 과정. 뭐 그런 것도 들어가고 뭐 컨스트럭션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저희 영역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뭐 다양한 그런 RFI나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되게 RFI 태그 달아가지고 보내서 확인해가지고 다시 그거에 대해 응답해서 또 보내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저희도 이제 아직 시작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런 RFI를 아까 챗봇 만들듯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필요한 그런 크리테리아를 정해놓고 되게 빠르게 쉽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 그렇다고 클라이언트랑 공유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RFI가 왔어. RFI라고 하면 실제 시공을 하든 여러 가지 디자인 체크를 할 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질문사항이 있던 부분들을 우리한테 컨펌하러 오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올 때 우리가 거기다 몇 개의 태그를 달아가지고 알아서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예를 들어 그거죠. 어떤 A라는 엔지니어가 그 부분을 참여를 한 거를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을 했다는 걸 알고 있고 왜 그렇게 했다는 거를 만약에 우리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우리가 디자인할 때부터 태그가 됐든 뭐가 됐든 좀 남겨놨다면 그런 RFI가 오면 야 이거 그때 이거 누가 했었냐 뭐 했었냐 왜 그랬었냐 이거를 좀 빠르게 그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걸 AI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누가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갖다 알아서 대시보드가 먼저 필터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그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내준다던가 그런 식의 것들을 사내적으로 좀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라는 프로젝트에서 어떤 B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누구한테 이메일을 포워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일 매니저가 알아서 그 정보가 왔을 때 그 사람한테 정보를 뿌려주는 식으로 사실은 실무하다 보면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는 것 과정도 사실은 시간 소모거든요. 과거에 이거 누가 했었냐 이것도 찾아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뿌려준다던가 아니면 그거 관련돼 가지고 같이 보낼 때 뭐 이메일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그 이메일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다뤘던 이메일들을 같이 그 이메일 그 리스트로 해가지고 과거에 이러이러한 이메일들이 이 문제에 포함됐었다. 뭐 그래서 RFI니까 태그 관련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들에 대한 태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같이 보내준다던가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차원에서의 프로세스로 활용하는 어떤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챗봇을 활용한다라는 측면에 좀 비슷한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기도 하고 해서 뭐 AI라는 부분은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더 뭐랄까 좀 더 유토피아적인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뭐 그게 뜬구름자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거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어디부터 접근을 했냐라고 봤을 때는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더 빠르게 좀 더 그것들을 그 기회비용을 적게끔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하나씩 맞춰가다 보면 더 많은 게 나오지 않나.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하는 포인트는 디자인 자체를 옵티마이즈 해줄 수 있는 그런 AI 플랫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게 결국은 항상 말하지만 이게 데이터가 생산돼서 관리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 자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사이클을 만드는 것도 AI의 준비에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를 그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맞아요. 됐네요. 네. 제가 좀 정보를 좀 더 첨언을 하면은 그 제가 미국에 가서 인제 희찬이 형을 직접 만나 가지고 그때 LA에선가 만나서 인제 이런저런 BIM 관련된 거 이야기하다가 희찬이 형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 줬어요. "사실 BIM은 새로운 게 아니다." 그러면서 구석기 시대에 또 우리가 돌멩이를 갖고 건물을 짓고 불을 활용하고 이게 다 정보 덩어리고 이 정보들을 가공하고 활용하는 방법들이 점점 체계화되고 이거를 과거에는 경험이라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으로 프로세스했다고 친다면 이걸 좀 더 명시적인 걸로 프로세스를 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전에 저희 주차장 앞에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에는 BIM이 뭡니까?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며. 그럼 정보가 덩어리야, 정보 덩어리. 체계를 갖고 있는 정보 덩어리.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겠죠. 이 데이터를 앞으로 옆으로 혹은 뭐 튀겨도 먹어보고 구워도 먹어볼 수 있는 것처럼 제가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어떤 그 정보를 가공한 하나의 방법론이 연역적 그다음에 귀납적 방법이라고 머신러닝은 좀 더 인제 귀납적 영역이 좀 더 가깝다. 그 방법론으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거다라고 인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쭉 얘기해 주신 것들 한번 다시 리비짓 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도 그렇고 이제 많은 회사들이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회사 문서들을 가지고 챗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라 하더라고. 그거 챗GPT로 트레이닝을 시켜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웹사이트 찾아보시면은 내가 갖고 있는 PDF를 챗GPT한테 던져 주면은 어떤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마치 학습한 것처럼 서머리해서 줘요. 저도 NJ 채널을 통해서 비디오가 한 1,300개 정도 올라가 있고 책을 쓰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 트레이닝 시키려고 계속 지금 한쪽 사이드에서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해. 그리고 인제 우리가 보고서 올렸던 것 같은 것도 올려서 얘 분석해 줘 하면 분석을 해 준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AI를 데이터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근데 이거의 명암은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데이터들이 인제 어떻게 보면은 유출이 되는 거지. 예, 확실합니다.
유출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니까 미국에 있을 때 약간 그 관련된 제 아는 형이 저한테 오더니 제 친구한테 오더니 같이 야 구글이 우리 이런 정보 쓰면 다 가져간다며. 야 이거 방법 없어? 막는 방법 없어? 근데 제 친구가 이제 가장 현명한 해답을 내놓았죠. 사용하지 말라고. 안 사용하면 그 정보가 유출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사용함과 동시에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구글을 유튜브를 쓰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쓸 때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보를 주는 거란 말이야. 넷플릭스로 정보를 주는 거야. 내가 이거 보고 감상평을 이렇게 남기고 그다음에 이걸 보고 만족했고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런 데이터 덩어리를 우리가 주는 거거든요. 걔는 그거 갖고 돈을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챗GPT 만들었을 때 걔네들이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트랜스포머 모델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야. 구글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모델들을 만들게 되면 이게 다 논문화가 돼서 다 재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글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오픈 AI가 그렇게 개발하도록 놔뒀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어. 왜냐하면 이게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갖고 했을 때 항상 새로운 뭐가 나타났을 때 법적인 문제라든지 처음부터 빠따를 심하게 맞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핵심 원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오픈 AI가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그런 빅테크들이 철퇴를 맞는 것보다 훨씬 적하기 때문에 상황을 본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관점도 제가 들어봤는데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그 모델들이 페이스북도 보면 라마라는 모델이 있어요. 라마. 걔네들도 모델을 어쨌든 그냥 트레이닝을 시켜놓은 거야. 프리 트레이닝을 시켜놓고 이거 갖고 와서 회사 같은 데는 갖고 와서 자기네 데이터를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그 데이터들 밖에 새 나가진 않겠지. 근데 그런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된 모델들을 갖고 와서 이제 써는 방식들을 통해서 데이터 유출을 막을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오픈 AI라든지 뭐 제미나이라든지 이제 그런 식의 클라우드가 돼 있는 부분들은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고. 근데 그 데이터들 얘네들이 가만히 놔두진 않겠지. 그 데이터가 다 돈인데. 그리고 이 관점에서 보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머신러닝 모델,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딥러닝 모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모델 마찬가지고, 이게 제가 한다고 좀 달라지고 얘기한다고 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다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뭐가 바뀌는 거냐? 그건 데이터예요, 데이터.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빅테크들에서도 걔네들이 그 모델 같은 것들을 그냥 오픈소스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져다 써. 이거 갖고 튜닝해. 물론 거기에도 이제 마이크로 엔지니어링 들어가겠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피팅된 데이터들을 지들이 다 갖고 있거든. 데이터 오픈 안 하잖아. 오픈 AI가 자기네들이 오픈 AI 챗 GPT-4 아니면 뭐 터보 5 우리 이거로 트레이닝했습니다. 데이터 올리는 거 봤나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죠. 근데 걔네가 썼던 아키텍처라든지 그런 것들은 논문으로 발표하고 막 남겨놔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거는 이미 다 올라가 있어요.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 그 데이터를 피팅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신천 선생님이 쭉 이야기해 줬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일단 이 데이터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고 어떤 바운드리가 쳐지고 그럼 이것들을 만약에 학습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형식이 좋을 거다라고 계속 그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을 한다고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결국 디자인 프로세스를 코드화 시키는 것도 디자인 프로세스를 알고 코드화 시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머신러닝에 관련된 부분도 이 모델은 이거라고 저 모델은 저게 특화되어 있으니까 이 모델의 이러한 특징에 맞춰서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학습시킨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굉장히 디자인에서는 중요하고, 예를 들면은 어디 갔는데 AI가 이거 해줬어요. 이렇게 갖고 가면은 안 된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더 디자인을 잘 쓸 수 있으면은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특화시켜서 이렇게 학습을 했고 이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면서 분명 우리는 이런 식의 경향성이 나타날 거라는 거를 예측하고 이거를 트레이닝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 생각에는 이제 100점짜리 이제 AI 지금 커런트 모델에 관련돼서는 그게 가장 핵심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론으로 문제가 풀리는 게 있고 안 풀리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챗GPT 그 샘 알트만이 한국에 와서도 그때 지방이란다. 해외를 돌면서도 마치 앱 스토어처럼 챗GPT 스토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만들라고 막 그렇게 광고를 하고 다니고 걔네들은 그걸 가지고 API 활용료로
사용료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이제 그렇게 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AI나 그러니까 오픈 AI를 가지고 챗봇을 갖고 하려고 서비스를 왜냐면 인컬리지 하니까 만들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서비스가 다 문을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I 서비스를 가지고서 여행 계획을 짜고 비행기 부킹을 해준다. 이거는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접근해야겠습니까?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되게 디터미스틱한 접근 방법을 해야겠습니까? 이거는 구글 플라이처럼 딱딱딱 찾아가지고 수학 문제 풀듯이 딱딱딱 접근해야지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딱 그게 나와. 근데 이거를 AI로 했을 경우에는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그리고 이거 좋다고 하는데 그거 그냥 설명도 없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막 뭔가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 서비스가 안 돼. 왜냐면 계속 바뀌고, 흔히 얘기하는 하루시네이션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에 편향이 생긴 거거든요. 하루시네이션이.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와 이거에 맞춰서 제3의 뭔가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페이크된 것들을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방식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겠냐는 거야. 기차를 타겠냐는 거야. 우주선을 타겠냐는 거야. 자율주행을 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지 앞으로 새로 나오는 모델과 환경과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그렇게 한번 정리를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남주 씨가 하는 얘기들이 되게 오버웰름해서 들리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것들을 마치 다 알아야 AI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걸 좀 이제 실무적인 입장에서 한정지어서 얘기를 하면, 저희 그 실무적으로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레벨의 그 정말 하이 레벨의 AI 접근법이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들을 다 이루고 나서 배우고 나서 할 수 있는 일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든 그것들이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사실 그게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AI라는 거 뭐 우리도 머신러닝 뭐 회사 내에서도 많이 그런 트레이닝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트레이닝이 어떤 뭐 그런 엔지니어적으로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기보다는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그거를 교육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정말 우리가 그 레벨의 단계의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면 그 전문가를 우리가 하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것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제 실무자가 만약에 분이 이걸 듣고 있다면, 그래, 내가 내 회사에서 그런 AI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물어본다면, 저희가 보면 이제 이런 어널리시스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어널리시스 프로그램 관련된 자료는 내가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 베이스 내부죠. 어떻게 보면 남주 씨가 말한 거에서는 그런 프로세스 자체에 되게 인터널리 어떤 메커니즘적인 설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야. 여기 저거 뭐 CFD 어널리시스가 있어. 그럼 이 CFD 어널리시스에 대한 되게 정말 하이 레벨의 정답을 얻는 게 우리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한 걸음 나아가서는 그래서 이렇게 어널리시스 된 정보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프로세스에 도입할 건데, 이 나온 아웃풋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데, 사실 그것도 준비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정답이야라고 말할 때, 그거 정답이라는 표현이라는 건 내가 이거 중에 뭐가 더 나아에 대한 정답을 준 거지,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내가 이 정답을 인볼브 시킬 수가 있는지는 또 차후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실무에 계신 분들이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스타트를 한다고 하면,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여기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 챗PT를 만들어 가지고 프로젝트에 관련된 걸 물어본다,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들인데, 저희도 이런 것들을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선도 실제 프로젝트에서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어디부터 시작을 했냐면, 이건 제가 예전에 이거 어디였지? 건축사 무슨 대한건축협회에 무슨 글 썼던 건데, 거기서 되게 뭐 AI나 자동화 설계에 대해서 써달래. 그래가지고 뭘 쓸까 고민을 했어. 그래서 아까 남주 씨가 말한 그런 것처럼 되게 유토피아적인 거를 그러니까 남주 씨가 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AI라고 설명을 할 때 유토피아적인 내용들을 쓸까 그러다가, 좀 기본 정말 좀 실질적인 걸 써보자 그래서 그때 한창 썼던 게 그였던 것 같아요. 자동화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 썼어요. 자동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회사들이, 특히나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는 입장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제가 그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단계적으로 가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좀 제대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빔이라고 하면은 어떤 아까 템플릿이든 라이브러리가 됐든 이제 그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파라미터 우리 맨날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 단계가 일단 필요하다. 회사 내부적으로 아직 내가 우리 회사에서 쓰는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카테고라이즈도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까 남주 씨가 말한 것 같은 아주 정말 샤프한 알고리즘이 들어왔을 때도 무용지물이다. 왜냐면 갈비지 인 갈비지 아웃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들에 대한 스타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라이브러리에 뭐 예를 들어 네이밍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그것도 AI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만약에 실무적인 입장에서 회사들에서 뭔가를 다룬다고 하면 그 정보 자체를 되게 내가 활용성 있게끔 유동성 있게끔 만드는 과정이 일단 첫 번째다. 그리고 그거를 얼마만큼의 좋은 알고리즘으로 정답을 내느냐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의 우리가 기대치가 생기고 바라보는 눈이 높아지면 그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도 자연스럽게 아까 남주 씨가 우려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알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걸 수도 있다. 지금은 이게 들어가서 어떤 정보가 나오는지에 대한 어떤 감도 없다 보면 그것들에 대해서 되게 미신처럼 믿어버리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정보들도 정확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구축이나 템플릿 이런 거 만드는 것들 회사마다 되게 템플릿 라이브러리들 있지만 되게 그것들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만약에 현재 내가 당장 프로젝트 시작할 때 그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 라이브러리에서 쓰지 않고 이전 프로젝트에서 그냥 카피해서 쓰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되게 그런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전히 해야 될 숙제가 많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첫 단계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저는 드리고 싶어요. 음. 네, 좋은 정리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아까 희찬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적어놓은 노트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 좀 또 얘기해 주신 거랑 같아가지고 좀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 예, 정확히 이 페이지입니다. 그냥 예, 아까 그 시뮬레이션 관련된 거 한번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저는 거, 이제 예. 신차 선생님 어떤 실무적이고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셨다면 좀 약간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개념적인 부분들 좀 첨언을 좀 해드리면은 지금 결국에는 이런 지금 시뮬레이션 부분들에 대해서 AI를 쓴다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딱 이건 나와야 돼.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CFD라든지 어떤 그 머티리얼이라든지 아까 예를 들어 주셨지만 데몰리시 건물을 무너뜨릴 때 인제 쓰는 시뮬레이션이 있다고 치자고. 그럼 AI를 쓴다고 해 가지고 얘가 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까요? 생각을 해 보자고 하면 그 thought process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정해진 거야.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현실 물리 세계에서 디터미스틱하게 1000번, 10,000번을 했을 때 똑같은 마치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위치에 바람이라든지 모든 환경들이 완벽하게 컨트롤된 환경이라고 한다면 1000번, 10,000번 했을 때 똑같은 실험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대부분의 시뮬레이션에서 AI를 활용한다는 거는 약간 뭐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결국에는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그러면 되게 에너지 소비가 많단 말이에요. 컴퓨팅 파워가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논문 같은 것들 봐 보시면은 내가 이 시뮬레이션을 이 정도 정확도, 그러니까 정확도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돌렸던 그 시뮬레이션을 최대한 가깝게 붙이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뭐 그렇게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게 뭐 1시간짜리라고 했으면 렌더링도 마찬가지지만 1시간짜리라고 했으면 이거를 뭐 1분에 끊었습니다. 10초에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거를 끊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대부분 이제 가령 이제 인터폴레이션 방법을 많이 쓰겠죠. 이건 이미지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머신러닝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내가 1시간 공부했는데 영어 점수가 10점이 나왔어. 데이터 하나. 그다음에 10시간 공부하니까 영어 점수가 100점이 나왔어. 데이터 둘. 그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는 5시간 공부하니까 50점이 나왔어. 그러면 그 1시간 공부, 10시간 공부, 5시간 공부하는 것들이 1시간은 10점, 10시간은 100점, 5시간은 50점 나왔죠. 그럼 되게 리니어한 거잖아. 그럼 이 선형 관계가 모델링이 됐다고 친다면 여기서 야 2.5시간 공부하면 얼마큼 나올 꼭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얼마큼 나올까 하면 25점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 모델링들을 어떻게 보면 다 시뮬레이션 하지 않더라도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추론하는 거거든.
그래서 데몰리시 같은 것도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이것 건물이 무너지고 어떤 식으로 무너지는 게 좋고 크리티컬한 라인들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A라는 빌딩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어. 그리고 B라는 형태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 C라는 형태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 근데 하지만 A에서 B로 살짝 비슷한 환경의 건물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않은 그 형태들에 대한 데몰리시 관련된 어떤 크리티컬 라인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는 모델이라든지 어떤 그 우리가 AI를 활용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AI를 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도대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를 접근할 때도 내가 갖고 있는 게 알고리즘인지 혹은 데이터인지 이것에 대해서 약간씩 바뀔 수가 있다라는 포인트를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또 깊게 들어갔나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실무하는 네. 입장에서 네. 얘기하면은 사실 좀 비판적인 시각도 좀 있거든요. 이 인더스트리가 뭐 언제부터 그렇게 효율성을 찾고 언제부터 그렇게 정답을 찾아왔다고 지금 와 가지고 마치 머신러닝이나 그런 거 하는 거 약간 어느 미팅이야. 순간에는 딱 되게 네. 마케팅으로 보이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과거에 내가 좋은 하던 거. 일도 그랬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했다 그래 가지고 다양한 다이어그램 보여주면서 막 컬러풀한 거 보여주면서 "이게 이거보다 낫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설득했단 하던 것들을 해 왔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되게 결국은 또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어널리시스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프로세스를 조금 왜냐면 내가 봤을 때는 이 프로세스가 너무 비효율적이거든. 이 인더스트리가 너무 이 과정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좀 발가벗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AI를 발가벗기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보들이 들어가서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보들에 대한 신빙성을 그러니까 신뢰도를 찾고자 하는 노력만으로도 이 인더스트리 좀 발가벗겨지거든. 정확하게 모든 게 너무 정확하지 않았어. 들어가는 인포메이션도 정확하지 않고 정말 쉽게 말해 돈 계산도 정확하지 않아. 뭐 시간 계산도 정확하지 않아. 책임 소지도 되게 불분명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정확하지 않은 인더스트리에서 그걸 어떻게 그런 알고리즘이 정답을 찾아가냐라는 개념으로 보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AI화 그러니까 준비를 하기 위한 과정이 돼야 이제 그것들에 대한 여파들이 뭐 했을 때 응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널리시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런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나 정보를 다루는 습관들 약간 이런 것들부터 좀 변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게 좀 더 초등화, 중등화, 고등화 되면 이제 남주 씨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진짜 사실은 그때 돼 가지고는 더 좀 이렇게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게끔 사실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남주 씨가 말하는 것들이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포인트 하나는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말하는 AI는 정말 이 정도의 그 지금 엔지니어링 레벨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활용성을 찾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아직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겉멋만 들어 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마케팅. 거꾸로 이게 나중에 흔히 말하는 그 AI라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 거꾸로 역으로 이 정보 기술이 역으로 들어오면 그냥 우리 먹혀버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 여기는 지금 총 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돌도끼 갖고선 돌도끼로 총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거지. 총알도 안 나가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현실적인 실무자적인 바라보는 좀 비아냥거림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할 때도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도 누가 나와서 AI 전문가를 모셨대. 그래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해. AI가 이런 거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 이런 거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나이 좀 있는 엔지니어가 그때 내 같은 할 때 옆에 앉아 있었어. 근데 되게 계속 습습거리면서 앉아 있는 거야. 막 이러게 됐어.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옛날에 나 군대 있을 때도 그랬는데 한국군 그때 이제 전 이제 카투사를 났으니까 미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카투사 그때 뭐 707 부대 무슨 그런 부대 뭐 데모스트레이션을 갔어. 그때 이제 우리 그 아, 부대 있던 원사랑 같이 갔는데 설전 메이저랑 갔는데 막 어, 살벌해. 거기서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했는데 막 날라가지고 막 머리로 막 어, 막 대리석을 깨고 막 이런 걸 해. 와, 어, 대박이다. 막 다들 날라다닌다. 근데 옆에 있는 원사가 딱 보면 하니 얘가 실제 전쟁에 나가서도 저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약간 좀 비아냥거리더라고. 나 기분이 나빴어. 왜냐면 나름 되게 약간 국뽕 차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왜 저렇게 비아냥대지?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 히스토리를 보니까 막 심지어 막 코소보 전쟁부터 5만 군데를 다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오,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기술보다는 어떤 그 애티튜드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렇지. 현장에서의 애티튜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거야. 자기
트레이닝할 때 샤프슈터 뭐 정말 뭐 20발 중에 19발 맞히는 애들이랑 같지만 걔네들의 대부분은 전장에서 총을 쏠 때 총구를 보지 않고 쏜다. 그러니까 손을 올리고 그냥 여기 나 있으니까 오지 마. 약간 그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맞추려고 하면서 총 쏘는 애를 난 본 적이 없다. 총 쏘면서 나 여기 있으니까 오지 마. 약간 이런 식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많이 비양되는데 이제 그런 정도로 좀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첫 단계인 것 같아. AI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각성을 해야 된다. 저는 마지막. 솔직히 네. 다 네. 필요 없고 그냥 그러니까 좀 이렇게 코드 한 줄 짜고 네. 예? 데이터 구조 한번 만들어 보고 데이터 구조 파스 한번 해 보고 뭐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이거 근데 말해요. 그리고 근데 이게 그런 걸 경험을 하면 아 데이터라는 게 뭐구나를 깨닫게 그러니까 되니까 이제 그런 그런 과정에 순기능이 필요가 필요하다. 없이 네.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으면은 계속 상상만 네. 한다는 기술을 상상으로 이해하는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봐서 이게 약간 맞아요. 그리고 인제 그런 얘기도 있잖아. 이제 더 이상 AI라는 단어를 안 쓸 거라고. 솔직히 요즘 그런 얘기 써요? 다시 그쵸. 얘기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써요? 옛날에 컴퓨터, 예? 컴퓨터, 스마트폰 이거 엄청난 키워드였습니다. 장난 아니었어. 그렇잖아. 웹, 옛날에 그 뭐야 2000년대 때 그 닷컴 버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다 유행인데 여러분들 학습하는 여러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유행을 둥둥둥 떠내려가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떠내려가지 말고 마치 미역처럼 파도가 일치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지 말고 이게 보란 말이야.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시간을 갖고 학습을 해야 하는 전략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one of them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약간 결국 이런 얘기 안 하려다가 자꾸 이렇게 갑자기 삐뚤어지는 하세요. 얘기를 하게 어. 되는 이유가 아 그 그래서 AI 아까 그 이거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기획적으로 봐. 받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분이 뭔가 이 건축 산업계에서 있으면서 어떤 그런 AI 기술이나 머신러닝 기술을 배워서 뭔가를 되게 해 보고자 한다. 아 되게 좋아요. 박수 쳐 주고 싶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인더스트리에서의 어떤 프로세스를 조금 오버뷰하면서 내가 그런 어디까지 이 기술을 가다듬어 정말 내가 만약 이 인더스트리만 보고 있다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의 기술이 만약에 이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지 그리고 왜냐면 너무 기다리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것들이 사람들한테나 아니면 프로세스적으로 내가 하는 기술이 제대로 써먹힐 수 있는 환경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사실은 솔직한 말은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실망하는 포인트들도 있어 왔기도 했고 이게 되게 좀 하이테크 기술을 요구하는 인더스트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상황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타도 생기니까 계속 좀 현실의 테스트를 좀 해 봐라. 그래서 이런 것들 실무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그러니까 준비돼야 될 게 많다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예 그래서 그렇고 오늘 자꾸 딴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원래 예 네. 원래 얘기는 이거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네. "형 한 10 네. 분만 얘기하고 넘어가죠."라고 네. 얘기하는데 아니 사실 AI는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되게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되게 현실적인 것들 위주로 되게 이렇게 시각을 보다 보니까 '아직 준비가 돼야 될 게 많다.'라는 시각에서 너무나 먼 미래를 보기에는 해결해야 될 것들을 정말 저는 이게 데일리 잡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템플릿 라이브러리 관리가 왜냐면 회사에서 이렇게 지금 이거 회사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도 전 사원적으로 교육을 해. 우리 리퀘어먼트 하는 그런 트레이닝도 있어. AI가 뭔지 머신러닝이 뭔지를 최대한 애들이 알아야 되니까 우리 그거 리퀘어먼트 트레이닝도 전 사원이 했거든요. 그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아까 얘기 나온 게 이제 라이브러리 템플릿 나오는데 결국 그게 내 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AI라는 것들을 회사에서 구현하는 입장에서 나의 데일리 잡은 그런 데이터들의 검증 단계들을 갖다가 준비시켜주는 잡이 어떻게 보면 저의 80%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야 이것도 쉽지 않은 부분을 전 느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준비를 꾸준히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좀 습관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되게 AI라는 키워드가 제가 바라봤을 때는 기술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생각의 방식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약간 일단 첫 단추 약간 좀 되게 좀 인문학적인 사고의 느낌으로 먼저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네. 할 말은 많지만 계속 반복되고 저도 약간 그 피로를 많이 느끼거든요. 피로를 되게 많이 느껴서
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처음 이야기할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좀 반복적이어서 비디오를 만들자 그랬는데, 어쨌든 관심 좋습니다. 관심 갖고 호기심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근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 디자인은 경험해야 돼. 뭔가를 만들어 보고 부셔도 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카더라라든지 아니면 상상력으로 기술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네. 그 정도로만 할 말은 많지만 넘어가고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